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요 구도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오늘은 반수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과 또 뭐 계기나 여러분들이 또 커뮤니티에 댓글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 조금씩 적당히 상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준비한 이야기 분량이 A4 용지로 5페이지 정도 돼서 제가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까먹을까봐 옆에 이렇게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스크립트로 적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옆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이제야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근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처럼 저는 다니던 로스쿨에서 반수를 도전하게 돼서 현재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준비 중이고 있어서 지금 그 입학 준비 때문에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선행학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을 하느라 조금 바쁜 상태였고, 특별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한창 때인 바람에 영상을 빨리 찍어 오지를 못하고 이제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일단 최대한 빨리, 제가 편집이 그렇게 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라도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자막을 일일이 달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정도는 구분해서 타임라인을 공개하는 걸로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짧은 반수 성공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근황 공개를 했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이런 근황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런 축하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인 반수, 즉 그 반수를 하게 된 이유, 다른 말로는 반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 정도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적대가 이제 될 이화여대 로스쿨은 제가 1-1학기를 다녔고, 그 뒤로 이제 반수 입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또 입시 준비랑 여러 그런 개인적인 준비들로 1학년 2학기를 휴학해서 한 학기만 다녀본 상태이긴 하지만요. 다니는 대부분의 순간들에 너무 만족스러웠던 학교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정말 교수님들이 수업도 대부분 너무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또 학교 측에서도 그냥 당장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 준비로도 계속 이런 학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주는 그런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선후배와 동기 간의 네트워크도 다음 카페를 비롯해서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었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통해서 만난 13기 동기분들도 너무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서 저는 1학년 1학기와 또 이후 설명할 1학년 2학기의 작은 그런 소소한 활동들 속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스쿨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첫 해 입시를 초시를 준비할 때는 전혀 갖지 않았던 진로 희망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진로 희망을 이뤄낼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속된 말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급간의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짧게 이야기했었지만 현재 이제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의 조언으로 어차피 친구들 중에 로스쿨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재미로라도 다시 리트 시험을 봐봐라 라고 조언을 해줬고, 나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리트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7월이었고, 그런데 그날 이제 딱 리트 시험을 보고 나서 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가채점을 하는데 뜻밖의 너무 감사한 그런 성적을 받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 반수 입시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수를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제가 반수를 하게 된 계기에는 단 하나도 전적대가 부정적인 의미를 제공해준 계기는 없었고요. 속된 말로도 아까 표현했지만 정말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아직 이 법조계에 남아있는, 뭐 나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학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제가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배운 공부들 덕에 더 키우게 된 그 제 희망 진로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수를 하게 된 과정을 여러 챕터에 걸쳐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반수를 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는 챕터는 조금 더 시간 순서대로 간단한 기초적인 이제 정량이나 과정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리트 시험을 응시하기 전까지는 내가 반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리트 시험 응시 전날까지도 1학년 2학기 선행학습을 하면서 심지어 과목도 아마 민사소송법 인강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정말 단 한 개의 모의고사도 다시 풀어보지 않고 그렇게 2021년은 어떤 리트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1학년 1학기 내신 준비와 그다음 리트 준비는 하나도 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그 여름방학에도 정말 그 선행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수할 때 뭐 리트 병행 스케줄 같은 거는 정말 저한테는 얻어가실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정량을 말씀드리자면 첫 해 입시를 봤을 때에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트 성적이 표준 점수 총점으로 132점, 그래서 각각 언어 이해는 55.6점, 그 다음에 추리 논증은 76.4점 이렇게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리트 성적이 표준 점수 총점으로 144점, 그래서 각각 언어 이해는 62.1점, 그다음에 추리 논증은 81.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정량이 표점을 총점으로 144점,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의 균형을 이룬 상태였고 100분위로도, 그리고 제 학부 학점인 96.5점이라는 정량, 100분위 정량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면 제가 왜 연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고대 로스쿨에 입시를 도전하게 되었는지를 조금씩 풀어보는 시간을 이제 이 다음 챕터에서 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정말 방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리트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진지하게 반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리트 성적이 나오고 나서야 이거는 이제 스카이 로스쿨이라고 얘기되는 그 급간에 도전할 수 있는 리트 성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야 이제 열심히 반수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대 로스쿨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나 2017년인지 2018년에 그 반수생은 웬만해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울대 입시 담당 교수님들의 생각이 몇 해 동안 오히려 더 공고해진 게 이제 객관적인 입시 결과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입시도 토익만 보고 토플이나 탭스를 보지 않았고, 반수가 안 되면 계속 이화여대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뭐 있었기 때문에 탭스에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좀 더 공부하고 싶었어서 가능성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서울대를 쓰는데 탭스 공부까지 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대를 쓰지 않기로 되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비슷한 성적대로 도전하게 되는 연대 로스쿨이냐 고대 로스쿨이냐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정량이 높은 학부가 연대가 아닌 분들은 자연스럽게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표점이나 백분위가 불균형이 아닌 이상 고려대학교를 써서 추와 민원까지 고려해서 반수 성공 확률을 넉넉히 높이신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래도 학부가 연대다 보니까 연대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어서 연대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연대를 쓰기에는 이제 계속 걸렸던 게 제 이제 반수 입시 당시 1학년 2학기에 전적대가 될 성적이 상위 10% 이내여야
이제 성공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낮고 디메리트이 크다라는 입시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다는 것이 제일 많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화여대 로스쿨 1학년 1학기 성적을 받았던 게 상위 11%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도 생각해보면 그거 1%가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첫 입시가 아니고 반수 입시인 만큼 웬만해서 이렇게 또 따로 시간을 쓰면서 도전할 때 안전하게 조금 원서를 쓰고 싶어서 저에게는 그 1%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고대 둘 다 입시 설명회를 듣고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고대 전체 입시 설명회가 유튜브로 먼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반수생들의 전적대 성적은 반드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는 선택 제출 사항이고, 제출해도 그것 자체로 디메리트다 메리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자소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연대 전체 입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어가지고 직접 보지 못하고 같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한 친구에게 녹화본을 부탁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반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적대 로스쿨의 반수 사실은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 또 특별히 성적표는 선택 제출이긴 하지만 제출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성적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추측되는 디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성적은 학생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거여서 단순히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연대가 개별 입시 설명회들을 열지 않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만 선배들에게 묻는 그런 부스 같은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온라인 부스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반수생의 성적 수준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메리트나 디메리트를 어떻게 보시냐를 제 학생도 분명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이 제게는 좀 불충분하고, 굳이 이 반수라는 제도전에 사활을 걸기에는 위험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대 개별 입시 설명에 또 참여해보자 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착순으로 이제 입시 설명에 참여권을 얻게 돼서 지정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지정된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배정이 돼서 교수님들과 7분 정도 예정된 시간을 대화를 나누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구글 폼으로 자신의 정량과 어떤 이야기를 질문하고 싶은지 등을 제출하는 구조였고, 저는 이제 제 그 이화여대 1학년 1학기 성적과 반수생의 메리트와 디메리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을 제출을 했었어요. 물론 이게 너무 평가에 직접적인 질문이라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로 기대는 안 했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믿져야 본전이니 적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적었죠. 근데 그때 예정과 다르게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길어져서 7분 정도가 저한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20몇 분 정도를 안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제출한 질문과 그 자리에서 추가로 여쭤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시간은 매우 짧았고, 교수님께서 앞선 지원자들의 질문들을 계속 들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하셨는지, 그걸 저에게 이제 너무 귀한 정보들이었는데 그걸 오래 말씀해 주셨었고, 그걸 한 진짜 15분 정도는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했던 질문으로 반수생의 디메리트에 관한 것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전적대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또 다시 입시를 도전하는 학생에게 왜 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디메리트 같은 것을 따로 주는지, 그걸 주는 걸로 유명한 서울대 의도를 우리 입시 담당 교수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게 학생들의 잘못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미 고려대학교 입시 담당 교수님들은 모든 로스쿨이 훌륭하고 좋지만 반수를 해서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 학교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다시 입시를 하면서까지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진학을 희망해주는 사람들에게 안 좋게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입시 담당하시는 교수진 분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다 동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자랑하는데 자소서 분량을 다 허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왜 그것을 하고 싶었고, 남들은 다 놀았고 뭐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자신은 그때 그걸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를 내려고 했고 또 그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나 그 why라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소서 분량에서 녹여내주는 게 맞다라고 되게 강력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결국 자소서 내에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녹여낼 수밖에 없는데, 그 진로가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뭐 90% 이상의 확률로 진짜 그게 가능하냐, 이런 현실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예시를 들어주신 걸로는 이제 판사가 몇 년 단위로 이제 계속 그렇게 맞는 재판의 뭐 종류나 민사인지 형사인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법에 그냥 개인적으로 더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실력을 길러서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도 판사로서,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서 그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현실적인 주로 이거 하면 이거 한다더라 하는 그런 진로 틀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이런 전문성을 갖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과정들을 잘 소명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자소서 그 당시에 기술하고 있었던 내용이, 민형사법 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런 과정들을 쓰는 류의 서술은 어떻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미 1학년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할 서술로 민형사법은 너무 폭넓고 너무 당연한 말이다, 임팩트가 부족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추가로 드린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렇게 약 20분 넘는 답변을 듣던 중에 조교분이셨겠죠? 이제 끝내주셔야 한다고 하셔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대화 끝에 직접 입시를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입장에서는 반수생에게 디메리트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제 지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가 좋았고, 특히 몇 년 만에 진짜 아카라카 입실렌티 그 1학년 입학했을 때 진짜 고대를 찾아가고, 그 뒤로는 학교 안까지 들어간 적은 정말 없었는데, 그렇게 몇 년 만에 찾아간 고대 캠퍼스가 겉으로 보기도 그렇고 제가 찾아간 건물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연대 로스쿨이 쓰는 건물인 광복가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지만, 이제 이렇게 로스쿨생이 아닌 사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지만, 예전에는 자주 들어가 봤는데 네, 뭐 허름하고 건물도 하나밖에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대 로스쿨은 건물이 3개고, 그리고 그 안에 실내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학생 복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럼 진짜 구체적으로 반수를 했는지, 이제 말만 구체적이고 대충 타임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지원 이후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한번 내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이제 도움 덕분에, 특히 이제 지원하게 될 연대나 고대에는 둘 다 장학금이 이화여대보다 더 조금 비싼 학비에 충당이 되는 구조여서, 이걸 만약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이 비싼 학비를 오롯이 제가 지금 그 이미 1학년 1학기도 장학금 기회를 한번 썼기 때문에 다 2학기를 둘 다 제 자비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조사 끝에 반수 성공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세워져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자소서와 면접 준비 모두 혼자서 1학년 2학기 범위를 민사소송법 제외하고 민법 형법만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13기 동기분들 몇몇과 함께 온라인 사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운영하는 것 정도로 함께 병행하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입시 면접은 마침 주변에 이번 연도에 처음 이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친한 친구들과 동기가 있어서 함께 스터디를 꾸려서 입시를 준비했고, 그 과정들은 나중에 이제 면접 시즌에 혹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그때 다시 조금 해상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 썼고 면접 준비했고 그 다음에 면접 받고 이렇게 반수는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커뮤니티나 이제 댓글들에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 위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 챕터로는 제가 리트 점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상승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저의 상승 비결과 반수할 당시 공부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리트만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트 시험 전에 학기 중에는 1학년 1학기엔 그 학기 공부 하나 되게 바빴고 1학년 2학기에는 제가 휴학을 그 당시까지 이제 8월 말까지 거의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하기에 바빴고 자소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혼자 1학년 2학기 범위 민법 형법은 좀 하자라는 것에 조금 주력을 뒀기 때문에 되게 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리트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뭐 후반부로 갈수록 입시 준비와 그다음에 1학년 이야기 공부 스스로 하는 것과 또 이제 좀 개인적인 숙제인 결혼 준비까지 함께 하느라 일주일에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한 것 같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입시랑 면접 따로 준비하면서 자소서랑 면접 따로 준비하면서 30시간 이상 법 공부도 따로 하는 등으로 이제 리트 이후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트 점수 상승 비결을 따로 꼽자면 1학년 1학기 동안 법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그 비결로 꼽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전혀 반수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 로스쿨이 제공하는 커리큘럼대로 제가 잘 밟고자 노력했고 교수님들의 수업부터 객관식이나 사례형 공부까지 전반적으로 나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나름 어렵고 또 특히 비법학과인 저에게는 더더욱이 낯섰던 법학 문헌들을 계속해서 읽어서 제 것으로 소화하는 노력을 했고 법조문을 사례에 적용하는 노력 또한 했는데 그런 노력은 특히 추리 논증에서 법조문 적용 문제들을 풀 때에도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1-1 공부를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는 법적인 사고를 배웠던 것이 그러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 볼 수 있는 리트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역량 자체를 단단하게 해주고 성장시켜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반수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정말 절대 리트 공부하는 데는 시간 쏟지 않고 올해 그랬듯이 법 공부하는 데 주력을 다하는 것에 치중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만의 리트 점수 상승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해드리자면 다음 챕터는 이제 반수생들에 대한 메리트와 디메리트 그리고 학교들의 그에 대한 생각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입시하면서 준비해봤던 학교는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뿐이어서 이 세 학교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중에서 반수한다는 사실만으로 반수생에 대한 디메리트가 아주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학교는 서울대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에 반해 연세대와 고려대는 앞서 입시 설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대놓고 반수생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닐 뿐더러 고려대는 오히려 조금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두 학교에 차이가 있다면 연세대는 전적대 로스쿨의 성적으로 법학 적성과 성실도를 증명해 보인 사람들을 리트나 학점 관련된 정량을 무시하고도 뽑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교라면 고려대학교는 전적대 로스쿨 성적을 좋게 평가하지만 그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올해의 리트 성적과 다른 정량이 좋다면 다른 초시생 재수생들과 같은 선상에서 다시 재평가하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지는 점에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히 연세대는 고려대에 비해서 전적대 1학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반수생으로서의 디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지원학교의 반수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원천 불가인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학교 중에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신의 반수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거의 반강제로 전적대 성적표도 제출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반해 고려대학교는 반수 사실도 전적대 성적표도 필수 제출은 아니라고 했고 선택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반수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원천 불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자소서 방향 등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핵심적인 질문으로 답을 드리자면, 제 자소서는 초시 때 자소서와 다르게 반수 때 내용과 방향성 모두가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초시 때 제 자소서에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었던 터라 그때 자소서를 거의 참고하지 않았고 그냥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찾아보고 작성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초시 때는 제가 기존에 해왔던 교직이수 활동과 봉사활동의 특색을 많이 살려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렸고, 희망 진로도 국선 변호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많이 서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반수 때는 제가 돌이켜보니 오히려 제가 법학회나 또 로스쿨에서 1학년 1학기 활동 과정에서 따로 특색 있게 배웠던 것들은 다 공정거래법 분야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쪽으로 희망진로를 잡아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술하는 문장 하나하나도 초시 때보다는 좀 더 결을 다르게 서술을 했는데, 초시 때는 아무래도 자소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을 다 담아서 서술하는 느낌이었고, 정말 공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정말 서번트 리더십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는 서술을 많이 살렸다면, 반수 때는 오히려 내 목표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고 던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 분야에서 하고자 하고 실현시키고자 하고 또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나를 초점에 맞춰서 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역량들을 길러냈는지를 정말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데 서술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제가 다닌 기존 학교가 반수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다른 학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화여대 로스쿨은 전혀 반수를 저지하는 반대는 없었습니다. 리튼 아래도 어떤 진급 시험이나 수강 신청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1학년 2학기 휴학도 여러 개인 사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서 적어도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런 반수 반대가 전혀 없었다. 반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긴 흐름의 영상을 찍느라 말하면 말할수록 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영상 내 소리가 잘 담겼기를 바라면서 좀 많이 다시 엄청 많이 더더욱이 미숙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의 반수하는 과정들과 그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Q&A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커뮤니티 댓글이나 해당 영상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조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에 달아주시는 댓글이 제가 보는 거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어떤 악의도 없이 궁금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게 하거나, 혹은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 이용하실 때 염두에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찍는 날은 크리스마스의 다음 날인 26일인데 영상이 언제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늦은 크리스마스 인사드리면서 2022년의 한 해를 정말 행복한 한 해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